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정말 귀한 사람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귀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오늘 최재인 교수님, 세브란스 병원 의과대학장이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이시죠. 그리고 또 이과학회장이면서 이비인후과 교수님이시죠. 특히 난청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난청과 치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난청과 치매는 정말 연관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난청과 치매인데요. 네. 정말 난청과 치매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글쎄, 이제 사실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네네네. 이 둘 사이의 연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못 했는데, 네. 이제 이 치매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이 소리를 못 듣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이제 의사들은 좀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소리를 잘 못 들으면 네. 그 다음에는 고집이 좀 세져요. 환자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고집이 세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니까, 네. 이 잘 못 듣는 분들은 대화가 좀 줄어드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이, 이 난청이 생기고 나서 좀 멍해졌다, 이 눈빛이. 네네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치매까지 진행되는지는 의사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눌하고 그렇게. 네. 네. 잘 못 들어서 네네네. 좀 대화가 안 돼서 저러는구나 네네네.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치매 진단 기술이 진행이 되면서 네. 사진도 찍어보고 또 설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치매 진단 기준이 이제 명확하게 나온 다음에 한 10년 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난청하고 치매가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주 심한 난청의 경우에는 치매 발생률이 5배 이상, 그 다음에 아주 경도 난청도 2배 이상 치매가 많이 발생하더라. 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여러 논문에서 발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난청이 있는 분들이 되게 이제 보청기도 그렇고 꺼려하는 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좀 나이 들게 보인다, 뭐 장애인처럼 보인다 그러는데, 그걸 이제 어때 설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고도난청은 5배까지 좀 치매가 온다 그러는데, 그런 거 자료가 과학적인 자료가 있죠. 그럼요. 네네. 이제 아주 수많은 논문들이 네네네. 발표가 돼가지고 네네. 이제 난청이 있으면은 치매 발생률이 높아진다에 대한 네. 반론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다 정설로 자리를 잡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은 난청이 있어가지고 치매가 발생했는데 네네. 그게 난청을 치료하면은 다시 좋아지느냐, 또는 치매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환자들도 많이 하게 되고 의사들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먼저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하면, 보청기나 인공호흡을 해서 소리를 잘 들으면 치매가 아까처럼 2배, 5배 안 생기느냐 하는 게 한 5년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난청이 비슷하게 있는 두 그룹에서 보청기를 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5년 정도 지나니까 한 20% 정도 발생 비율이 줄어들고 10년이 지나니까 42% 정도 치매 발생률이 차이가 나더라.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난청이 있는데 보청기를 하면은 치매 발생률이 떨어진다. 이거는 아주 명확하게 그렇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미 생긴 치매를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충분한 그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이미 상당히 진행된 치매는 난청을 치료하고 보청기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더라도 다시 좋아지기는 힘든 것 같고,
거기서도 그 상태에서 더 나빠지는 거는 좀 늦춰주는 것 같고. 근데 초기 치매, 초기 인지장애는 난청을 치료하면은 오히려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단계마다 다르긴 한데 치료 효과도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난청이 없고도 치매가 걸리잖아요. 그런 경우도 약이 없더라고. 그렇죠. 거의 치매가 중증이 되면 거의 호전되는 게 굉장히 드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네. 그 미국 식약청 FDA에서 허가를 받은 치매약은 네. 작년까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작년에 처음으로 네. 그 치매약이 그 미국 식약청 허가를 받았어요. 네. 근데 그 허가를 받는데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논란이 많았느냐? 개선 효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정도 개선을 위해서 비싼 약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허가에 반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허가를 받은 치매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42% 개선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난청을 치료하면. 네네. 지금 FDA에서 허가받은 약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게 그거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난청으로 해서 치매가 왔잖아요. 초기 인지장애 온 경우는 난청약이 최고의 난청약은 보청기네요. 여태까지 알려진 그러네. 것 중에서 네네. 가장 효과적인 난청 치료약이- 약은 아니지만 그렇죠. 난청 치료 방법은 보청기. 전자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 이제 그런 건데요. 그래서 전자약이네요. 그렇죠. 이 많은 사람들이 네네. 이제 보청기를 네. 보조기기라고 하지 말고 치매에 있어서는 전자약이라고 그거 하자. 맞네요. 이런 치매 얘기를- 전자약. 네. 그러니까 초기 인지 장애가 있는 경우. 근데 이제 중증 인지 장애가 있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네. 그 말이 멋있는데요. 네. 그러니까는 초기 인지 장애, 치매인 경우, 난청으로인 경우는 그 바로 치매 전자약이다. 네, FDA에서 허가받은 약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전자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거니까요. 네. 또 이제 네. 재밌는 게 그러면은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쭉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청소년기에 교육을 못 받았다거나 흡연을 한다거나 네. 이 사회적으로 친구가 없다거나 이런 위험 요인들을 한 10여 가지 쭉 나열해서 실제로 그게 치매에 기여하는 이 위험도에 기여하는 퍼센트를 쭉 적어봤거든요. 네. 가장 기여도가 높은 게 난청입니다. 아, 중장년기 40대에서 50대에 시작되는 난청이 네.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고 발표가 됐고, 그러니까 뭐 당뇨나 그런 뭐 혈관 질환보다도 훨씬 난청이 치매 영향이 많다는 네.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 위험 요인 중에 한 40%는 절제라든지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이 줄여줄 수 있는데 네. 그 중에 8% 이상이 난청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걱정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저도 제일 두려운 게요. 뭐 딴 암이나 어떤 질환보다도 치매가 제일 두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뭐 보험도 들고 네, 맞아요. 그러죠. 뭐 MRI도 매년 찍고 이런데 그런 것보다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난청 있는 환자들 보청기 쓰면은 그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안 하면서 보험 들고 이 MRI 찍고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게. 그러니까 뭐 생활에 아주 불편하지 않으면서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도 보청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왜냐하면 한 2년 정도, 2배 정도 빨리 온다는 거 아니에요. 경도 난청도 2배 발생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연령대에서도 예를 뭐냐면 그 말씀 들은 것 같은데요. 한 뭐 60대에서 만약에 그 10년 후에 난청이 있는데 보청이 안 낀다 그러면 50배, 그 2배가 빨리 온다면서요. 그건 어떤 건가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난청이 있으면 치매가 왜 이렇게 발생률이 높냐? 이건 아직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재밌는 이론이 한두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인지를 한다는 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뇌의 자극이 떨어지면 그 인지력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는 뇌의 자극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시각하고 청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청각이 떨어지면 받는 자극의 40%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활동을 그만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가 빨리 오는 시각은요? 시각도 그 위험 요인 중에 아주 큰 부분입니다. 그래요? 근데 시각은 이 자극이 없더라도 이 청각으로 대체가 많이 돼요. 대화를 계속하고 이렇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험 요인 중에 시각보다는 청각이 더 높았고 또 한 가지 왜 치매가 자주 오느냐 난청이 있으면 이 재밌는 이론인데 우리가 우리 두뇌가 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열이다.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하면 보통 때는 청력에 한 2를 쓰고 생각하는데 8을 쓰는데 인지력에. 그런데 난청이 심해지면 막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집중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집중을 해야 되죠. 피곤도 하고. 듣는데 한 7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이해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쓸 수 있는 인지력이 안 2, 쓴다는 3밖에 안 남았으니까 사람이 멍해지고 치매가 온다. 이게 이제 아주 재밌는 두 가지. 그러니까 들으려고 애쓴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집중을 하고 실제로 인지나 뇌의 기능을 사용을 못하니까 자꾸 퇴화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듣는데 뇌 기능의 대부분을 쓰고 네. 생각하고 유추하고 이런 고급 기능에 별로 안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뇌를.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온다는 얘기네요. 그건 제가 아주 색단 처음 들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그게 증명은 아직 명확하게는 안 됐지만 네네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이라고 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치매인데요. 그거를 또 특히 난청이 있는 경우는 실제 보청기나 아니면 뭐 인공아우나 또 여러 가지 이제 청각을 회복할 수 있는 걸 해버리면 치매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아까 했던 말 중에서 난청이 있는 경우 이제 혹시 치매가 인지장애 왔더라도 초기 인지장애 왔는데 초기죠, 그렇죠, 중증이면 바로 그것이 치매 전자약이다. 새로운 용어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난청과 치매에 대해서 들어서 또 다시 우리가 경각심도 되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청각 분야에 또 종사하는 분들은 더욱더 우리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말씀드려서 의학 분야에 있는 분들에서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난청이 굉장히 난청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말 많이 들었고요. 귀사람, 귀를 사랑하고 귀한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귀한 사람이시고 또 저보다 더 귀를 사랑하시는 최재형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